오늘 네 번째 이슈입니다. 네 번째 이슈도 진짜 재밌는 이슈죠. 진짜 재밌는 이슈. 김건희 라인이 용산에 있어가지고 인사 개입을 하고 있다. 그런 의혹이 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하루 종일. 사실 우리 다 누구나 예상은 하고 있는 거였는데 이게 진짜로 막 기사화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막 대통령실 안에서 서로 막 뭐라 할까 치고받고 싸우는 모양새가 나오니까 너무 골 때린 거예요. 이게 진짜로 놀라운 게 뭐냐면 총선 끝나고 나니까 이게 그래서 총선이 중요한 거니까 200석이 안 됐지만 우리는 200석이 안 돼가지고 되게 아쉽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승리자의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야. 이 승리가 만족이 안 돼. 192석 야당. 이게 어마어마한 수석인데, 그리고 개혁신당 3개 빼도 189석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우리는 이게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 200석 됐어야 되는데. 근데 저 패배한 대통령실 용산의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압박을 느끼고 있나 봐요. 그래갖고 자중질환 난리가 났어. 특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쪽에서 난리가 난 것 같아. 그냥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의원 그래도 여당 의원이 108명이니까 어차피 법안 같은 거 특검 나와도 우리가 막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큰일 났다. 특검 통과될 것 같아. 막 이렇게 겁먹고 난리가 난 것 같아. 그래갖고 지금 분위기가 김건희가 설치면서 전당대회도 막 본인이 막 개입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인사에도 개입하고 싶고 해가지고 자기 특검을 좀 막으려고 김건희가 직접 나서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막 사람들 방송하고 기사를 막 쓰는데 너무 조심스러워. 너무 무서워갖고 제대로 말을 못해. 지금 모든 언론들이 제가 지금 말한 뉘앙스로 얘기는 해요. 그런데 대놓고 막 이름도 말 못하고 그냥 막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언론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 하도 방통위가 난리를 치고 고소고발에 남발하다 보니까 막 조심하고 있는 거죠. 어저께 제가 방송한 게 뭡니까? 지금 윤석열이 간보기 하고 있다. 박영성, 양정철, 소동. 제가 그런데 오늘 보니까 간보기가 아니에요. 간보기는 너무 좋은 표현이야. 간보기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뭔가 전략을 가지고 박영선 카드, 양정철 카드 한번 꺼내 본 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쓰고 반응이 안 좋으면 안 써야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한 줄 더 떠가지고 저것들이 지금 야당을 분열하기 위한 공작을 피우고 있다라고 막 말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고도의 무슨 정치적인 노림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여유도 없어. 지금 이거는 무슨 전략이 아니에요. 그냥 전략이 아니고 저 대통령실이 지금 아주 비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거지, 저것들이 무슨 전략을 가지고 야당을 분열시켜야지, 친문하고 싸움을 시켜야지,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간보기 해가지고 분위기 좀 봐야지, 그거 아니야. 그냥 완전히 국기문란 혹은 완전히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냥 튀어나온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제가 보니까 딱 그래요. 어제까지는 몰랐어. 근데 오늘 보니까 그래. 오늘 보니까 어저께 새벽에 갑자기 단독 보도가 2개가 나왔죠. 하나는 TV조선, 하나는 YTN. 둘 다 단독이래. 둘 다. TV조선은요, 새벽 5시 26분에 뭐냐? 새 국무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 유력하다 나왔어요. 그리고 TV조선은 심지어 뭐라고 했냐? 용산 고위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박영선과 양정철하고 이미 접촉까지 했고 두 사람이 긍정적이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재를 누가 한 거냐면, 누가 제보한 거냐면 용산에 있는 고위급 관계자,
누군지 몰라. YTN도 마찬가지죠. 그 고위급 관계자가 YTN에 보도하면서 TV조선에 없던 내용 하나 추가를 시켜요. 박영선 총리, 양현철 비서실장, 김종민 정무장관. 지금은 정무수석인데 지금 정무장관실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이거는 정무국, 이거는 뭡니까? 그 야당에서 법안을 통과시켜가지고 그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니까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대로. 전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언론사한테 제보한 게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헛갈렸어. 헛갈렸는데 오늘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이라는 거, 두 사람. TV조선한테 제보한 사람은 TV조선 출신의 비서관이 제보한 거고, YTN에 제보한 사람은 YTN 출신 비서관이 제보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TV조선하고 YTN이 이렇게 보도가 나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더니 갑자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어. 공식적으로. 공식이라는 거는 대변인이 검토한 바 없다 하면요, 검토한 바 없는 거예요. 이걸로 끝나야 돼, 사실. 이걸로 끝나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대통령실의 입장인 거예요. 공식 입장. 근데 웃긴 게 뭐냐? 갑자기 대통령실 관계자가 튀어나와요, 이렇게. 한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 갑자기? 총선 이후 박, 양 두 사람을 기용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일각에서 검토된 것으로 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튀어나와. 다른 관계자. 두 사람 기용 카드는 여러 인사 중 하나로 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게 뭐야? 아니, 골 때리잖아요. TV조선하고 YTN이 오보한 거거든, 오보. 오보를 했는데, 오보라고 지금 사실은 대통령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적 없어? 근데 갑자기 대통령실 관계자가 와갖고, 아니야, 그런 거 논의한 적 있어라고 두 명이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제 추정은 TV조선에 제보했던 사람, YTN에 제보했던 사람, 이 두 새끼가 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골 때린 거죠. 아니, 대통령실 대변인이 부인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새끼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또 부정하면서 아니야, 논의한 거 맞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웃겨요. 이거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TV조선하고 YTN의 입장이 뭔가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진짜 오본지. 그런데 미디어 오늘이 TV조선하고 YTN한테 취재를 했어요. 그런데 TV조선과 YTN이 공식 입장이 뭐냐? 오보 아니다. 우리는 취재한 대로 보도했다 라고 입장이 나왔어요. 우선 TV조선 보도본부장 윤정호 씨 뭐라고 하냐? 응? 뭐라고 하냐면 취재를 거쳐 보도한 내용이라는 점 외에는 들을 말씀이 없다. 취재했다는 거죠. 신정훈 TV조선 정치부장 뭐라고 하냐? 취재한 내용 그대로 썼다. YTN 마찬가지입니다. 박홍구 YTN 정치부장 취재한 내용을 쓴 거다. 오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오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야 도대체? 대통령실이 지금 대변인실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했는데 관계자들은 아니야, 우리 그렇게 한 거 맞아,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실이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뭔가 이상하잖아요. 오늘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조중동이 다 사설을 내보냈어요. 다 조중동이. 오늘은 사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박영선 총리설 중대 인사 대통령실 공식 조직은 몰랐다니.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직에 속한다. 대통령실의 대변인실이 검토한 적 없다고 공식
부인했는데 다른 참모들은 검토한 게 맞다고 한다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나? 대통령실 상황을 보면 박영선, 양정철 두 사람의 인사 검토는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변인 등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TV조선하고 YTN이 보도를 했는데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대변인이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냐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대통령실을 움직이는 비선 라인이 있다는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대통령실 직제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장이 비서실장인데 비서실장이 모르는 인사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인사위원회가 있어요. 박영선 전 의원을 총리로 검토하는 것 자체는 뭐라 할 수 없다. 그런데 대통령의 중대 인사가 공식 조직이 아니라 누군지 알 수도 없고 권한도 없는 사람에 의해 검토된다면 정상적인 국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뭔가 비선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선을 오해하지 마세요. 비선이라는 게 그냥 민간인들이 비선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직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 비선인 거죠. 대통령실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 새끼들이 인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인사와 관련해가지고 막 뭔가를 해. 그럼 그게 비선인 거예요. 비선이라는 게. 공직에 있는 사람도 비선일 수 있는 거예요. 공직에 없는 사람은 비선인 게 아니고. 동아일보 총리 박영선, 비서실장 양정철 검토, 소동. 진원은 어디인가? 대통령실이 공식 부인하면서 두 사람 기용설은 사그라들었지만 보도 경위를 감안할 때 단순한 해프닝만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 일부 참모들이 두 사람의 기용 가능성을 언론에 흘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그 일부 참모가 누군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뭐가 무서운지 이렇게. 더군다나 박 전 의원 측에 총리직 비공식 제안이 있었다는 추가 보도도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언론에 흘린 용산 참모들이 공식 인사, 홍보 라인이 아니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만일 대통령 부부의 측근 그룹이 기획했다면 대통령실 내부의 업무 난맥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공식 라인은 언론에 흘리고 대변인실은 공식 부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대통령실 참모 새끼들이 지금 TV조선하고 YTN에 흘린 거 아니야. 이번에 박영선, 양정철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근데 공식, 그 인사와 관련 공식 역할을 하고 있는 비서실장, 홍보수석, 정무수석은 모르고 있어. 그러면 그 참모들은요, 도대체 뭘 믿고 흘린 거예요? 누굴 믿고? 지금 동아일보는 대통령 부부 측근이라고 했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죠. 대통령이 왜 측근을 씁니까?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이라든가 자기 라인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따지면 김건희 측근 라인인 거죠. 이 홍보 참모라는 사람들이 김건희 쪽 사람이고 김건희가 지금 지 멋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그 의혹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하는 거지. 오늘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했어요. 되게 중요한 보도. 김건희 여사 라인, 박영선, 양정철 검토, 특정 비서관은 누구? 아, 난 그래서 이 비서관이 누군지 이름이 공개되나? 기사를 봤어. 기사 봤더니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오늘 천하람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나와가지고 했던 이야기를 딱 소개하는 건데 지금 아무도 이 비서관이 누군지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아무도. 도대체 누구라는 거야, 누구? 너무 비겁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요, 누굴 봐야 되냐? 이 보수 유튜버들을 봐야 돼요. 보수 유튜버들.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김건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뭐 건희사랑의 뭐 강신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봐야 되는데, 강신업 씨가 페이스북에 오늘 글을 올렸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냥 직선적으로 올리니까 대놓고 얘기하죠. 누구다? 그 비선이 의전비서관 이기정이라는 거죠. 의정비서관 이기정이 TV조선과 YTN을 통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신업은 이 이기정이 둘 다 했다고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기정은 YTN 출신이거든요. YTN을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TV조선에 따로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이 강신업이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지금 정상적인 인사 라인과 정무 라인을 통해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인사안이 나온 것은 용산에 비선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간에 용산에 3간신, 3명의 간신이 있다는 얘기가 널리 퍼지고 있대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심지어 일부 신문은 제2의 최순실 사태까지 언급하고 있다는 거야. 도대체 3간신은 누구지? 한 명은 이름을 언급을 했어. 이기정. 근데 2명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글을 보다 보면 누군지 다 대충 특정이 돼요. 누구? 용산은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한대요. 무능하고 실수만 반복하는 홍보 라인, 의전 라인, 대외 협력 라인 교체하라는 겁니다. 결국 딱 보면은 3간신은 홍보 라인과 의전 라인과 대외 협력 라인에 있는 사람이구나. 근데 이기정은 어딥니까? 의전 라인이죠. 이기정이 누구냐면요, 작년 11월 달에 원래 홍보기획비서관에서 의전 비서관으로 발탁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김승희 비서관. 김승희가 원래 김건희의 측근으로 있었던 의전 비서관인데, 그 자녀 학폭 문제 때문에 갑자기 그냥 사임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 자리 대타로 온 사람이 이기정이에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의전 비서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부부의 모든 일정을 가까이에서 보좌 하는 자리가 이 의전 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때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 이기정은 YTN 기자 출신인데 김건희 여사 라인이다. 김건희 라인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됐거든요. 그럼 결국 뭐냐면, 지금 제가 복잡하게 얘기를 많이 했고 아무도 제대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이기정을 통해 갖고 지금 비서실장, 심지어 총리까지 선발하는데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황당하죠. 이게 진짜라면. 더군다나 비서실장, 정무수석, 홍보수석, 대변인도 모르는데 겨우 비서관 따위를 통해 가지고 비서관이 겁도 없이 지 멋대로 하겠어요, 이렇게? 그게 아니죠. 뒤에 누군가 있는 건데 그 누군가가 김건희가 아니냐. 김건희가 지금 총리와 비서실장을 지가 원하는 사람 꽂으려고 지금 이러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이 있는 거야, 의혹이. 아니 그러면 지금 김건희는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본인에 대한 특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엄청 말이 많은데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설치고 있죠? 설치만 하죠. 이게 급한 거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당장 야당이 압승을 했고 지금 김건희 특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벼르고 있잖아. 그럼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여당도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되지만 대통령실이 우선 정확하게 입장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총리라든가 비서실장이라든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이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 이거 받으면 어떡해?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 가족과 관련된 특검을 거부한 사람은 윤석열이 유일해요.
그런데 그런 거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은 남편까지도 믿지 못해가지고 총리라든가 비서실장을 본인이 그래도 친분이 있고 그리고 더군다나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박영선과 양정철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지. 전 그래서 지금 요번에 양정철이라든가 박영선 이름 나온 게 저 여당에서 저 대통령실에서 뭐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을 해서 나온 게 아니다. 정말로 그냥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김건희가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해갈 수 있을까 무리하게 그냥 막 개입해가지고 흘러나온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흐름과 또 하나 통하는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보도된 거 대통령실이 지금 뭐 한다는 겁니까? 법률수석실을 지금 만들겠다 하고 있죠. 법률수석실. 지금 법률비서관이 있거든요. 이미. 법률비서관이 있어요. 지금 민정수석실 윤석열이 이거 안 된다 해서 없앤 거 아닙니까? 지가. 누가 없애라고 했어? 이거 없앴는데 이거 없애놓고 그냥 법률비서관 만들어놨는데 법률비서관한테 그냥 법률이 맡기면 되는데 갑자기 그 위에 한 단계 위에 있는 법률수석실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만드는 거? 갑자기 왜? 갑자기 왜? 이 법률수석실이 옛날에 그냥 민정수석실이거든요. 이거 왜 만드는 거냐? 이거 뻔하죠. 조홍천도 알겠죠. 이거는 결국 대통령 부부 수사 대응하려고 하는 거다. 대통령 방탄하려고 하는 거다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김건희 특검, 차상명 특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검이나 혹은 수사할 때 특검이야 공수처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사와 관련해 갖고는 검찰, 법무부 장관하고 다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민정수석실에서 다 통제를 했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안 되는데 통제를 했어. 그런데 지금은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할 사람이 없는 거죠. 법무부 장관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누굽니까? 이 검찰 쪽도 믿을 수가 없는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둘 다 조율할 수 있는 대통령실 쪽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거든요. 법률 비서관은 직급이 낮잖아요. 비서관 따위가 어떻게 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을 상대를 해. 그러니까 상대할 수 있는 비서관 위에 있는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법률수석실인 거예요. 그래서 딱 봐도 이건 대통령 부부 수사 막으려고 대응하려고 하는 거네라고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 동아일보도 사설을 이미 썼어요. 엊그저께 제가 소개했지요. 민심 살핀다고 하면서 시민사회 수석 폐지하고 법률 수석 검토. 동아일보 뭐라고 하냐? 딱 잘라 얘기해요. 지금 이거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사실상의 민정수석 부활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총선 압승 이후 김건희 특검법, 차상명 특검법을 국회 임기 만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수사기관 압박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수사의 칼끝을 정권으로 돌릴 수도 있는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대응에서 공직기강 비서실과 법률비서관 정도는 부족하고 그보다 고위직으로 사정 분야를 총괄하는 수석실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여긴 듯하다. 한마디로 뭐합니까? 대통령 수사, 김건희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수석실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걸 보고 있으면 저것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멘탈이 나갔구나. 총선 진 다음에 멘탈이 나가가지고 국정 운영 관심 없어요. 지금 의대 증원 문제, 이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의료 대란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의정 갈등, 의료 대란 문제 얘기 나와요? 한마디도 안 하잖아. 이거 관심 없어. 지금 오로지 야 큰일 났어. 총 져가지고 지금 차상명 특검, 김건희 특검 통과시킨다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수사 막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법률수석실 만들고 있고 김건희는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비서관 통해 가지고 총리, 비서실장 어떻게 하면 민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앉힐까 그러고 있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이요. 지금 그래서 한마디로 대통령실이 완전히 엉망이라는 거야. 엉망진창. 그런 가운데 윤석열은 홍준표 만나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홍준표한테 읍소하고 있는 거죠. 홍준표가 이번에 당대표 나올 것 같아요. 윤석열 등이 없고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내가 지켜줄게. 그 약속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뭔가 큰 전략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특검 막을 수 있을까? 나를 향한 칼날을 막을 수 있을까? 오로지 그것만 보이는 거야. 그것만 보이고 그것만 막으려고 무리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거를 딱 감안하고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요. 다 이해가 돼요. 왜 홍준표를 이렇게 만나갖고 저지를 하고 있을까? 지금 갑자기 왜 박영선, 양성철 이야기가 막 흘러나오고 있을까? 법률수석실을 왜 만든다고 하고 있을까? 황당하게. 이게 다 그려지는 거죠. 무슨 고도의 정치적인 계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침몰하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정말 이 정부의 세기말적 징후일 뿐이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재밌게 지켜보세요. 이 정부가 어떻게 스스로 몰락하는지 이제 우리는 그걸 보고 있으면 됩니다. 대신 야당은 이럴 때일수록 협치 웃기는 소리 무슨 협치야. 상임위 다 차지하고 운영위 당연히 갖고 와야죠. 운영위가 있어야지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사위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과방위 당연히 갖고 있어야죠. 아주 강하게 지금 보니까 민주당 잘하고 있더라고요. 민주당이 지금 연일 야 법사위 절대 양보 안 해. 운영위 안 줄 거야. 막 아예 대놓고 지금부터 막 기싸움하고 있어요. 아예 지금부터 못 받고 있어. 타협 없어. 아예 그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더 강한 리더십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카리스마 있게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 지금 저것들은 스스로 그냥 몰락하고 있다. 이게 지금 보이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기사들 이게 다 종합되어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에 갑자기 막 이종섭 나 지휘한 적 없습니다. 내가 지휘한 거 아니고 내 뒤에 있는 누군가가 하신 건데 여러분 수사해 보세요.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대박. 내가 참 재밌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네 번째 준비한 이슈였습니다.